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숫자.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1,051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넘겼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OECD는 매년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을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수치는 39.8%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4.2%입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대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설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인이 가난할 리가 없다. 그 반응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틀렸습니다. 이 숫자 안에는 두 가지 다른 현실이 섞여 있습니다. 숫자가 만들어지는 방식. OECD 방식은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한 나라 전체 인구 중의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을 받는 66세 이상 인구를 셉니다. 가처분 소득은 근로사업 재산사적 이전 소득에 정부의 공적 이전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소득이 오를수록 빈곤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노인의 연금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중위소득이 더 빠르게 오르면 지표상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OECD 방식으로 측정한 노인 빈곤율은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격차를 반영합니다. 이 방식에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산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노인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입니다. 집이 있어도 현금 소득이 낮으면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통계청이 귀속 임대료를 반영한 대안적 빈곤율을 계산하면 41.3%가 나옵니다. 자가주택에 살면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익을 소득으로 환산한 방식입니다. 수치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반면 자산을 연금화했을 때의 잠재소득을 반영하면 68.8%로 급등합니다. 측정 방식을 바꾸면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수치가 실제 노인의 삶에 더 가까운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39.8%라는 수치는 국제통계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인용한 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측정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한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숫자는 하나입니다. 그 숫자가 담고 있는 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의 통계청은 자산을 반영한 대안적 지표를 별도로 산출합니다. 소득 기준 빈곤율은 39.8%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이 있는 집단을 빼면 22.7%가 됩니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경우는 13.4%입니다. 13.4%는 39.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13.4%는 우리나라 노인 중 약 140만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주택연금도 자산 유동화도 불가능합니다.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습니다. 빈곤이 집중되는 지점. 현재의 70대 이상 세대는 특수한 역사적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를 모셨습니다. 자녀를 교육시켰습니다.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한 세대입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인구 내부에서도 연령에 따른 격차는 큽니다. 66세에서 75세 노인의 빈곤율은 29.8%입니다. 76세 이상의 빈곤율은 54%입니다. 24%포인트 차이입니다. 76세 이상 세대는 대부분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났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입니다. 이 세대가 40대에 접어든 시점에 제도가 생겼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았습니다. 연금 수급액이 낮습니다. 성별에 따른 격차도 있습니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입니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32.6%입니다. 12.4%포인트 차이입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깁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빈곤합니다. 가구 형태별로도 다릅니다. 노인 독거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80%를 넘습니다. 공적이전 소득을 포함해도 60% 중반대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그보다 낮습니다. 독거 노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할까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노인 빈곤율은 8% 미만입니다. 프랑스는 5% 수준, 독일은 10%대입니다. 이 나라들도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수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를 봅니다. 국가별 노인 빈곤율 차이는 연금 제도의 성숙 기간과 깊이 연결됩니다. 덴마크는 2차 대전 이후부터 복지 체계를 쌓았습니다. 스웨덴은 70여 년간 다층 연금을 운용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38년입니다. 제도가 성숙하려면 가입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납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노년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노인 세대보다 높을 것입니다. 제도 설계 시점의 차이가 수십 년 후 빈곤율 차이로 나타납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에 연금 제도를 전면 개혁했습니다. 명목 확정 기여형 연금을 도입했습니다. 개인이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보증연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있는 노인에게는 주거수당을 추가합니다. 스웨덴 노동자의 90% 이상은 직업연금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 직업연금, 보증연금, 주거수당 4개의 층이 겹쳐서 노후소득을 바칩니다. 일본은 정년연장과 고용보장제도를 운용합니다. 기업은 65세 또는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수급 시작 전까지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노인의 경제활동은 소득 확보와 사회적 고립 방지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독일은 2021년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연금액이 낮은 노인에게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합니다. 독일의 연금 성숙기 세대 수급률은 90%를 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공공예산의 상당 부분을 연금에 투입합니다. 노인의 소득 대체율이 독일보다 약 80% 높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 연령 상향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은 보장 수준과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방향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층 보장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4개의 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0층은 공공부조화 기초연금,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사적연금과 자산입니다. 이 구조는 선진국 기준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33만 4천원 수준입니다. 중위소득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빈곤선 아래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습니다. 현재 노인 세대 상당수의 가입 기간은 짧습니다. 월 평균 수급액은 5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작동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소득계층 간 격차가 큽니다. 상위소득층은 4계층이 모두 작동합니다. 하위소득층은 1층과 2층이 취약합니다. 정부는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137조 4,9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5년 대비 9.6% 증가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물가 연동 인상, 노인 일자리 115만 개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 경감입니다. 2026년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자리의 상당수는 공공형입니다. 교통안전, 환경정비, 사회서비스 보조 같은 업무입니다. 월 급여는 29만원에서 40만원 수준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로는 전문성이 있는 노인 비중이 높아집니다. 단순 노무 위주의 일자리가 그 수요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5%로 조정됩니다.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이 조치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수혜 범위를 함께 늘리는 방향입니다. 집이 있는데 가난한 역설. 한국 노인 가구 중 자가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높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 노인도 평균 1.2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연령과 담보 요건이 가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유리한 우대형 주택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소득만 빈곤한 집단은 22.7%입니다. 이들은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자산을 소득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생각, 집을 팔면 갈 곳이 없다는 불안, 제도를 모른다는 현실이 겹칩니다. 기초연금의 역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삭감됩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질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 변경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구성이 바뀌고 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 소득 중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53.8%입니다. 가장 큰 비중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25.9%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 즉 자녀가 주는 용돈의 비중은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노인들 스스로 일을 통해 소득을 만들거나 국가의 지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의 기능이 줄어든 자리를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채우고 있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이 줄어든 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노인 세대가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 어렵다고 느끼는 방향, 자녀 세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줄어드는 방향. 두 방향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족 부양이라는 전통적인 안전망이 얇아지는 속도를 국가 제도가 따라잡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고 2028년부터는 65세로 올라갑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에 최대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 기간에 소득이 없는 노인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거나 저임금 일자리를 찾거나 저축을 소진합니다.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에 한 살씩 올리는 단계적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 청년 고용과의 충돌, 임금 체계 개편이 동시에 논의 대상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거론합니다. 청년 단체는 일자리 경쟁을 우려합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연장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이 논의가 수렴되는 속도가 공백 기간이 생기는 속도보다 빠를지 느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은퇴 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줄여서 IRP라고 부릅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 정산 시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에 15.4% 세금이 붙습니다. IRP는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룹니다. 수령할 때는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수익의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만기 후 60일 안에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숫자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 39.8%. 그 안에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22.7%가 있습니다. 소득도 자산도 모두 없는 13.4%가 있습니다. 두 집단의 처지는 다르고 필요한 처방도 다릅니다. 76세 이상 세대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기 전에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성 노인은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적었던 세대입니다. 독거 노인은 가족 부양이 작동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세 집단은 겹칩니다. 스웨덴은 4개의 층을 겹쳐 빈곤율을 한 자릿수로 낮췄습니다. 일본은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고용제도로 메웠습니다. 독일은 연금이 낮은 노인에게 국가가 최저선을 깔았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0명을 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동기의 상위 항목 중 하나입니다. 빈곤율과 자살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인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치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현재 30대가 20여 년 후 받을 국민연금 수급액은 지금 노인 세대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성숙이 그 세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수급 연령이 올라가고 기금 고갈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38년째입니다. 기초연금은 올랐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39.8%는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저하를 위한 대책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지 정부의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한 컷은 한국의 출생률 0.7의 이면입니다. 지금까지 한컷 세상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